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또 월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면서 이번 주에 3월 28일 드디어 뱅크먼 프리드 재판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1심인데 일단은 배심원단들 기준으로 이렇게 좀 이제 반영들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결과를 내므로써 그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비공개로 처리가 됐던 부분들이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로 일심 판결문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게 당장 1심에서 바로 무죄가 나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되던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뱅크먼 프리드가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까지가 있잖아요. 11월까지. 정치적인 자금들도 많이들 이제 후원을 했다고도 또 하고요. 300억이 넘게, 400억이 넘게.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1심인데, 1심부터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고서 2심 때부터 뭐 어떻게 뭐 뒤집히던가, 아니면 2심 때는 이제 뱅크먼 프리드가 FTX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모두 다 보상을 한다. 전액 보상이라는 건 달러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 빠르게 될 거예요. 좀 이제 성격이 좀 이제 급하신 분들은 아마 채권을 그대로 이 FTX 계정들을 팔아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들이 10만 달러가 있으면 70%, 80% 이런 가격에 거의 판매를 하는 건데, 많이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들 샀습니다. 마이너스 50% 가격에도 뭐 뒤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들 샀어요. 산 이유들이 다 있었겠죠. 시장이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리고 FTX도 자금들을 마련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번 주 언제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제 선고인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에도 이제 굉장히 큰 변동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거래소별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이자들도 굉장히 낮아졌고, 어떻게 보면 공매도 매집들이 다 끝난 것 같다. 그 현물 던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던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잠재적인 변수예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오랫동안 길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세력들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력들은 일단 비트코인을 만약에 2억 3억을 보낸다고 해도 뭐 개미들 지분 뺏고 막 그런 과정들이 지금 당장에 보낼 이유가 그게 있나요? 지금 당장 2억 3억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죠? 굳이?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모두가 10만 달러를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10만 달러, 한국에서는 1억을 넘었는데 외국에서는 새로운 또 이제 그 심리적인 또 이제 저항선 10만 달러를 외치고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엔 가겠죠. 근데 지금은 3월이니까 저는 오히려 반감기 선반영 사이클도 끝났고, 반감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좋은 호재들이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이 선반영 돼서 올렸던 것들을 이제 아주 큰 어떠한 재료들 하나로 이제 던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GBTC 관련된 물량들을 뭐 피할 수가 없거든요. GBTC 중에 뭐 제네시스라든지 그 트레이딩 그 스테이킹 업체들이 있어요. 제민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있는데 그냥 대놓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평일에 가능하거든요. 미장이 열려 있을 때 이 시간대에 가능한 거예요. 주말에는 안 되거든요. 이거 그 블랙록의 현물 ETF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그거 엄청 좋게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좋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자,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ETF 자체가 그 트레이드 그 펀드 같은 거를 이제 자유롭게 거래하는 그런 이제 상품 같은 겁니다. 뭐 주식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좀 이제 현금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될 수가 있고, 뭐 이제 만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기 기간.
저희가 은행들에 가가지고 만약에 뭐 계좌 같은 거 만드실 때나 카드 같은 거 뭐 만드실 때 아니면 뭐 저축 같은 거 하실 때 꼭 이제 은행에 이제 그 은행원 분들이 권유를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펀드 상품이 요즘 좋은 게 있습니다. 500만 원만 넣어보세요. 1000만 원만 넣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것 또한 일종의 영업의 과정인데 이 펀드 자체가 그래서 좀 이제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도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펀드는 예전에 비하면 이제 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미장도 아니고 뭐 다양한 펀드들이 있겠지만 크립토가 대세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제약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가장 큰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죠. GBTC 다음으로 신생으로 승인됐던 애들 중에서 블랙록에 기관들이 IBTC 이거를 사면은 이 구매한 만큼 블랙록이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IBTC 사면은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산 거네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샀던 게 24만 2,830개예요. 블랙록 이 ETF 펀드에서 관리를 한 게. 그 밑에 애들도 13만 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요? 1월 10일이었나? 그때 이제 떨어지고 나서 한번 4만 달러까지 떨어지고서 한 30일에서 그 2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샀던 물량들이에요. 지금까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GBTC가 기존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물 ETF 승인되면서 이게 전환이 가능해졌어요. GBTC를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이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0.15%, 0.25%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GBTC가 1.5였나 2.5였나? 엄청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갈아타야겠다. GBTC 그냥 이거 환매해버리고 비트코인 매도해버리고 다시 다른 것들로 갈아타자 이런 움직임도 일시적으로 이 자금들 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되어 있는 이 자료들에서 이 정도 물량은 체크는 할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GBTC 물량을 빼가지고 그걸 들어갔다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빠졌던 물량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좀 이제 채워졌으니까 이 물량들이 수수료를 갈아타기 위해서 다른 비트코인 ETF로 갈아탔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볼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엄청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다. 기관들이 IBTC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블랙록이 들어온 자금만큼을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팔 수 없다. 그런 제약, 그 조건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관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구간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IBTC를 팔면 됩니다. IBTC를 매도를 하게 되면 블랙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었던 거 있죠. IBTC를 매도하는 만큼을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코인베이스에다가 입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기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나 지금쯤 돼가지고 팔래 해서 4만 개를 그냥 팔아버려요. IBTC 4만 개치를. 그럼 비트코인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금 보관하고 있는 4만 개를 코인베이스에다가 입금해가지고 그냥 바로 팔아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언제였죠? 2월달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사기만 했잖아요. 이거 유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금이 빠졌던 게 2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이 계속 플러스만 떴다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또 이제 2차적인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 보고서 또다시 또 이제 바닥에서 매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블랙록이 신뢰가 떨어지나요? 블랙록은 그냥 중개 브로커나 마찬가지 그냥 장터를 열어준 것 뿐이에요. 블랙록이 하는 건
너네가 그만큼 기관들이 이 정도 돈이 들어왔네? 우리가 대신 비트코인 사서 관리해줄게.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대신에 관리하는 수수료 우리가 조금 받을게. 수수료 치고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조 단위가 지금 넘으니까. 수수료 뭐 0.25%, 0.2%씩만 해도 엄청 날 겁니다. 조 단위면. 그냥 관리만 해주는데 그냥 수수료만 받는 거고 블랙록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 장터를 좀 이제 열어준 거고 그나마 좀 이제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블랙록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사이클을 처음 겪어본다는 겁니다. 처음 경험을 해보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좀 이제 변수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2주 이내에 어떠한 이제 그 차익 실현의 움직임들이 보여진다면 그것들은 좀 이제 대놓고 시그널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처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연쇄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관들이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를 할 수가 있고 대놓고 완전 그냥 시장을 오히려 교란은 아니고 가격들을 변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원래 같았으면 뒤에서 이제 뭐 그랬어야 됐는데 대놓고 그냥 샀던 비트코인 이거 현물 ETF 팔면은 시장 있다 그냥 팔아야 돼요. 코인베이스에다가 이것들을 그냥 기관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팔면은 그냥 팔아야 돼요. 파는 것도 기관 마음이고 다시 사는 것도 기관 마음이다. 그러니까 단타식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타식에. 그러면 단타를 하면 기관들이 그러면 6만 달러, 7만 달러, 6만 달러일 때 샀을 때 샀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뭐 블랙록 그때 처음에는 9천 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20만 개까지 늘어난 건데 그러면 6만 달러, 7만 달러에 샀던 기관들은 손해 보는 건가요? 아, 기관이 무조건 이득만 보진 않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단합해가지고 다 같이 수익이 나나요? 그 중에서 반대되는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든 타겟이 되고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창기 4만 달러 때부터 샀던 기관들은 손해는 안 보겠죠. 그리고 그런 손해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치 펀드들도 해칭을 많이 합니다. 해칭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들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들 짜고 하는데 선물 숏으로들 이제 많이들 이중으로 많이 잡아요. 하락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그들만의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완전히 움직이는 더 큰 세력들은 그냥 공매도 잡아놨다가 이것들 그냥 매도해버리면 이거 ETF 팔아버리면 친절하게 이제 코인베이스 입금해가지고 매도해줄 텐데 그런 가격이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올렸던 이 자금들로 지금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올렸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차익 실현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떨어지는 대신에 기관들이 다 생각이 있겠죠. 공매도 잡아놓고서 떨어뜨려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떨어뜨리면 이것들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한들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숏이랑 공매도 매집해두고 풋옵션 매집해두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잡아놓고서들 차익 실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사이클을 처음 겪어보니까 현물 ETF 승인돼서 이런 사이클들을 자산 시장에서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언제든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20일 기준까지도 블랙록이 추가가 됐었는데 오늘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나 아니면 앞으로 블랙록에서 여기 플러스 비트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비트코인이 뜨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이제 차익 실현들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모두 다 여기서 판때기를 끝내버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큰 상승장을 위해서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사이클을 위해서. 그때는 아마 2억 3억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3월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오늘 영상은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 기관들 그 승인해줬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
대놓고 세력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GBTC 물량들을 팔아가지고 이거 빠질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차익 실현을 하려면 제가 그 뭐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아니겠지만 단순하게 10% 빼려고 차익 실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매도를 모아놨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한 50% 정도 빼지 않을까. 그러면 빼면은 누가 사나요?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니죠. 공매도 모아놨다니까요. 공매도랑 풋옵션. 그리고 거기까지 떨어질 정도면 바로 V자 반대 안 해요. 최소한 바닥에서 몇 개월은 굴릴 텐데, 과연 그거 보고서 확신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개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럼 먹을 자신 있죠. 매수하고서 뭐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들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마켓 메이킹 이 세력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그걸 못해요.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그게 법안으로 이제 규제가 돼가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뜰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곧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을 일단 떠나버리면 거래량이 마를 테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진짜 배기 장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장 폐지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으로 알려졌던 리플 코인이 갑자기 뭐 재판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거 벌금 많이 내야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 폭탄이 나와서 폭락을 한다? 기존의 메이저급의 거의 그래도 스캠 소리는 많이 듣지만 시가총액이 높게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메이저로 알려져 있었던 리플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공포 분위기들이 굉장히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단 지금은 3월이니까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건 그냥 대놓고 일단 지금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견인해서 올린 건 개미들이 올린 게 아니고 기관들이 올렸습니다. 이 유입된 자금들로 비트코인만 거의 40만 개가 넘게 이제 모였는데, GBTC 빼고요. 40만 개 중에서 10만 개만 그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코인 시장 50% 떨어집니다. 근데 10만 개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을지, 매도를 한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왜냐면 올해가 처음이니까, 2월 달부터 이렇게 들어온 게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겪는 현물 ETF 사이클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 유출되고 유입되는 비율들, 이것들 이제 트위터들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꼭들 이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